리걸마인드 연구소 100년 산수 시간입니다. 3살부터 103살까지 공부하는 100년 산수는 리걸마인드를 성장시키고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두뇌 체조입니다. 매일 계속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수 가운데 덧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덧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국어에서 이 더하다 이런 것은 원래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있고 거기에 그 다음 것이 다시 왔을 때 그렇게 더하는 셈법, 세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덧셈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 덧셈이라고 하는 산술적인 계산법에 더해서 우리 국어로 덧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랬을 때 그러면 1 더하기 1은 1이 2배로 늘어난 1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덧셈은 우리말로 사전을 찾아보면 합한다는 말도 합니다. 1에 1을 합하면 2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덧셈은 합체가 아닙니다. 가령 그 엿가락을 2개를 하나로 합쳐서 2배의 굵은 엿가락을 만들어 놓은 것을 더했다. 수학의 이 산수의 덧셈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기억해 둡시다. 덧셈은 합체가 아닙니다. 확인해 봅시다. 햄버거 1개에 햄버거 1개를 더하면 햄버거 2개를 겹쳐 놓은 큰 햄버거 1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햄버거 1개에 햄버거 1개를 더하면 햄버거가 1개 있고 햄버거가 또 1개 있어서 햄버거는 1개, 2개, 햄버거 2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겹쳐져서 합체가 돼서 하나의 물체가 돼버리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햄버거 1개에 햄버거 1개를 더하면 큰 햄버거 1개가 된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다. 덧셈은 합체가 아니고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이 1개, 2개 하는 그 개라는 헤아리는 숫자를 붙일 수 있죠.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햄버거 1개에 햄버거 1개를 더하면 햄버거 1개, 2개, 햄버거 2개가 된다. 덧셈에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2번째라는 그 숫자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냥 한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커도 햄버거 한 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숫자를 읽는 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만약에 개라는 것을 붙이는데 1개 더하기 1개는 2개 이렇게 읽으면 틀린 것이죠. 이게 동물이다. 마리를 붙여봅시다. 1마리 더하기 1마리는 2마리. 간혹 아동들이 아직 서툴고 그리고 좀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읽을 때 그것을 귀엽다. 그 어리광을 받아주듯이 이런 것을 그대로 묵과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원활하게 다른 사람들과 이런 말과 글로 교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숫자를 순서를 매겨서 읽는 서수가 아니고도 읽을 때는 이렇게 바꿔서 읽는다. 1에 단위가 붙을 때는 하나 혹은 한, 2에 단위가 붙을 때는 역시 둘 이렇게 읽는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다시 연습을 해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이것을 실제 사물로 바꿔 놓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여기 호랑이가 있고 곰이 있습니다. 호랑이에 곰을 더하면 호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된다. 바로 앞에서 보았던 독립성을 유지한다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읽을 때 호랑이 1마리와 곰 1마리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 한 마리, 곰 한 마리가 더해지면 호랑이 한 마리에 곰 한 마리를 더하면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 그래서 동물로 치면 2마리가 된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제 좀 더 확장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 호랑이가 있고 또 곰이 있고 그 둘이 아주 친한 친구처럼 껴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익숙하죠. 드라마에서도 애니메이션에서도 봤고 또 이러한 그림을 흔히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곳곳에서는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죠. 호랑이를 만났는데 여기 이 호랑이처럼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있다고 하면은 기뻐하지 못할 겁니다. 호랑이가 미소를 짓는다 하는 것은 정확히 다시 표현을 하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위기 순간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곰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은
곰돌이 푸다 이러면서 아이들도 환성을 지를 겁니다. 귀여운 곰돌이. 그런데 곰이 이렇게 빨간 셔츠를 입고 귀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곰은 위험한 동물입니다. 흔히 그 미국의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곰과 호랑이와 세상 모든 동물을 다 귀여운 애완동물로 여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무능력해지고 자신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 또 꼭 곰은 귀엽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야생의 곰을 만나는 그런 환경에 가게 되면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죠. 오늘날 세계는 열려 있고 또 앞으로 머지않아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실제 하는 여기에 있는 이 호랑이나 곰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실제 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동물과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학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보면 호랑이와 곰이 같이 있고 곰이 호랑이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떨까? 호랑이와 곰이 만나면 누가 먼저 깍듯이 경례를 붙여야 하겠습니까? 동물의 세계는 우열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동물 가운데 호랑이는 육식성 동물이죠. 아주 강한 동물입니다. 아마도 곰이 덩치가 크다고 해도 둘이 이렇게 노는 경우는 가정에서 사육된 동물이 아니고는 어려울 것이다. 동물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키울 때 이럴 수 있을지, 그러니까 모두 다 자연 상태, 원래 본성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한 마리에 곰 한 마리를 더하면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된다. 동물이 모두 두 마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썼을 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